최근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임신을 확인하고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2017년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동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외자까지 갖게 된 것이죠. 환갑을 넘은 홍 감독과 김민희가 자연 임신이라는 설까지 거론되면서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앞서 정우성, 김용건 등 연예계 혼외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김용건은 2021년 혼외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약 13년간 김용건과 만남을 갖던 A씨가 김용건이 낙태를 종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데요. 결국 늦둥이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양육은 A씨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혼외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란 혼외자를 생부,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요. 인지의 분류에는 생부,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 재판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강제인지, 유언을 통한 인지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인지 청구를 통해 친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예계 이슈들을 법적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볼까요? 홍상수 감독은 1200억 원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홍 감독의 막대한 재산, 김민희와의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홍 감독이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1.5, 자녀 1이지만 사전 증여, 유증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현 배우자가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는데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 모두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라면 현 배우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성의 경우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죠.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표입니다. 가장 최신판인 2021년 기준표상 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 1,000원에서 최대 288만 3,000원입니다. 부모 합산소득 최고 구간은 월 1,2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해당 구간의 0에서 2세 자녀의 평균 양육비는 220만 7,000원입니다. 다만 기준표는 참고사항이며 실제 양육비는 당사자의 합의,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당사자의 나이와 소득, 부담의 형평 등을 고루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가 없는 정우성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 즉 혼외자가 갖게 됩니다. 정우성에게 배우자가 없으니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1순위인 친자의 법정 상속분이 100%인 거죠. 양육비 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 이행법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죠. 한편 올해 7월부터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최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준희 변호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이 한정적이고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양육비 구제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아는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2023년 1,9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20명 중 1명은 혼외자인 셈이죠. 통계청이 공개한 2024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37.2%가 응답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양 나라에서는 이미 혼외 출산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남편이나 파트너가 없는 싱글 여성이 인공수정 등을 통해 임신하는 경우가 10년 새 3배로 늘었는데요.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42%입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옆 나라 일본도 동일합니다. 유교적 마인드가 아직 남아있는 아시아 나라에서는 혼외 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57%는 비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모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서를 선택했죠. 결혼 없이 아이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2%가 없다고 답했고 연인에게 혼외 자식이 있을 경우 61%는 연인과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외자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론조사에서 성인 남녀 1,500명 중 76.6%가 현행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 즉 혼외자와 혼중자라는 용어로 구분하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죠. 아이의 정체성 문제로 혼외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아이에게 정체성과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늘어나게 될 한부모 가정, 비혼 출산, 혼외자 출산 등 다양한 가정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혼외 출산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나요? 오늘의 법과 사전이었습니다.